태풍이 너무 강하게 오는 바람에 엄청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운전하는 중에 옆에 있던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걸 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떨어져가지고 놀랬던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이나마 적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자연재해는 무서운 거니까 다들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1회차 파트 3를 제가 1부, 2부에 거쳐서 찍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을 파헤쳐봤습니다. 파트 3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 3, 4의 후반부에 갈수록 특정 문제가 나오죠. 어떤 그래프나 표나 그림을 보고 스크립트와 비교하면서 답을 찾는 게 나오는데 보기를 잘 보고 스크립트를 잘 들은 다음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문제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에서는 그림을 보시고요. 그림에서 나오는 정보들 중에서 문제에 나오는 보기가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트 3 답 유형 분석은 어제 올렸던 영상과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52번부터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는 타자들이 참석하는 이벤트의 타입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자의 말에서 비즈니스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1번이 조금 까다로운 화자의 말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제시된 문장 이후에 여자가 슬라이드를 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에서는 여자가 다른 옵션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보기들 보면은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의사가 반영된 보기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2번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유인물에 대해서 남자가 말하는 건데 남자의 말에서 입구 앞에 이제 쌓여져 있다고 했으니까 입구 근처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부터 55번 문제입니다. 53번은 남자가 전화를 하는 곳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남자가 당신의 클리닉에서 이제 환자였다고 하니까 그 전화한 곳은 이제 병원이 되겠죠. 그리고 54번 문제는 여자가 언급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여자의 말에서 사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에서도 충분히 사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55번에서는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자가 이제 메일을 보낸다고 하니까 답에서도 충분히 메일을 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메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을 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특히 토익에서는 이메일이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이메일을 보낸다 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6번부터 58번까지 문제입니다. 56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의 말에서 판매가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답은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57번에서는 여자가 제시하는 게 뭐냐 라는 거 물어봤을 때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광고를 해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보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8번에서는 여자가 밥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여자의 말에서 팁을 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정보를 공유하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59번부터 61번까지 문제입니다. 59번 문제는 화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의 말에서 피고용인을 찾는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로이먼트 에이전시, 그러니까 고용업체를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번에서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타입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여자의 말에서 랜드스케이핑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1번에서는 남자가 제시하는 게 뭐냐고 묻는 문제인데 남자의 말에서 너의 것과 맞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2번에서 64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표가 등장하는데 도표가 등장하는 거에서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번 문제는 화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어떤 타입의 이벤트를 물어보는 건데 여자의 말에서 극장 생산이라는 theater production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와 동등한 theater performance라는 단어를 써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3번이 그림 문제인데, 이 그림 문제에서 볼 때는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듣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기 답을 보시면 12달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자의 말에서 보면은 10명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기인 그룹 오브 10 or more를 선택해서 12달러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들으려고 하고, 그 정보를 들음으로 해서 보기를 찾는 거니까 보기에 있는 정보를 다 본다기보다는 문제의 보기에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64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65번부터 67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는 화자가 일하는 장소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여자의 말에서 남자가 로펌에서를 찾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66번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66번과 65번은 한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단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스크립트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65번과 66번을 잘 푸셔야지 아마 고득점에 더 가실 수 있는데, 이런 건 연습을 통해서 집중력을 처음부터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6번이기 때문에 파트 3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당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 보시면은 남자의 딸은인데 답에 대한 단서는 여자의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잘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말하는 거에서 목요일 오후 3시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답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는데, 문제에서 남자의 딸은이라는 거에 낚이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듣고 찾는 거기 때문에 안 낚이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하려고 하는 것을 찾는 건데, 여자가 전화를 해서 묻는다고 했으니까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68번부터 70번 문제입니다. 68번 문제는 남자가 이메일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문제인데, 접속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인터넷이 고장난 거죠. 69번 문제는 화자가 언급하는 이메일이 어떤 건지를 찾는 문제인데, 남자의 말에서 최근 예산 리포트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마이크 콜린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그 서브젝트인 예산 리포트라는 거를 듣고 마이크 콜린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 콜린은 보기겠죠. 근데 그 보기를 보지 않고 딱 어떠한 보기가 연관되어 있는 걸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0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남자가 프린트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프린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70번까지 봤고요.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을 한번 보니까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제가 보고 나름 중요할 것 같아서 정리한 건데, 처음 맞닥뜨렸을 때 좀 약간 애매했던 것들을 제가 보고 정리한 거니까 공부하시다가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파트 3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차피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공부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리는 영어가 어떻게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지 그거를 많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 3와 파트 4는 어쨌든 다 그런 원리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공부하시면은 고득점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지만,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고득점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귀가 좀 트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내용으로 말할지는 계속 스스로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날 첫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들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게 파트 3, 4를 공부하는, 토익을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파트 3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